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참 이날 역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미국장이 좀 힘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사상 최고가 다시 곧 간다. 뭐 그런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아시다시피 8월 말 9월 초가 미국 주식이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10% 정도 조정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좀 살아나면서 좀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웬걸요? 지금 조금씩 이제 요즘 보면 가랑비 옷 젖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4일 연속으로 지금 S&P 500 다우지수 흘러내렸고요. 나스닥은 알게 모르게 지금 5일 연속 스트레이트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낙폭은 각각 1.5, 1.6% 정도가 왔습니다. S&P 500 이런 것들은 9월 23일 이후 최대폭으로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0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이 닷새 연속 이렇게 흘러내린 것도 꽤 오래간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시장에서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런 재미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에너지 주식이 2% 이상 떨어졌고요. 기술주도 거의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다 나왔겠지만 소위 테크 주식들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양한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오늘은 호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정확하게 2%가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2.5%가 떨어졌습니다. 앞서 보도 보셨지만 더 선주분도 꽤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워낙 5G가 제대로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래서 통신사들이 엄청 과열할 정도로 지금 프로모션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이 첫 출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처음부터 지금 무료 폰이 나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물론 조건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거 그런 건 좀 들어가고요. 30개월 사용하고 기존 아이폰이나 기존 핸드폰을 바꾸는, 물론 기존 폰도 평가가 있겠지만 바꾸는 조건으로 좀 무료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쟁이 붙다 보니까 선주문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호재가 있지만 시장에 오늘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5%, 구글도 2.4%니까 오늘 대부분 그 정도가 딱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두세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대선의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이라는 말미를 줬습니다. 아까 미국 시간은 화요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대선 전에 돈 주는 건 없다는 거죠. 빨리 합의를 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압박을 하는 건데 양쪽 모두 즉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백악관이 모두 이렇게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되고 나서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렇죠.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여하튼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월요일이요. 우리 시간은 새벽 4시에 펠로시랑 문우신 장관이 만났는데요. 회동은 길지 않게 하고 끝난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속보로 막 들어오는 거 보면 내일 다시 만난다. 그리고 뭐 긍정적인 결과를 합의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맨날 하는 사람들 얘기니까 그렇죠. 정치인들 얘기니까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 여하튼 내일 또 한번 만난다고 하니까 계속 뉴스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재미없었던 것은 일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나 몇몇 다른 곳에서도 합의 가능성이 쉽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흘리다 보니까 지금 급한 거는 국민들 아닙니까? 특히 소상공인들. 맞아요. 만약 당장 2주에 한 번씩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대부분 사람들 그게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리에 있어서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주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면서 주시장은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다. 그리고 네. 큰 틀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과연 이게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 그 안에 줄다리기를 끝낼 수 있을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2차가 아니라 3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미국의 네네.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 확진자 수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인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이 상황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세컨드 웨이브가 아니라 서드 웨이브란 말이 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5만 5천 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평균입니다. 전주 대비 지금 16%가 미국에서 좀 늘어났고요. 한 37%, 그러니까 50개 중에 37개 주는 더 늘어난 거거든요. 확진자 수가. 그리고 미국의 전역입니다. 특히 미드웨스트니까 이제 애리조나, 텍사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이 아직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사우스 이런 쪽도 텍사스나
이런 쪽 뉴멕시코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이 좀 많이 늘어나가는 게 지금 현실이 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웨스트ern 캘리포니아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아직 진정되는데 숫자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 대비 44%나 늘어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금 보이는 그림이 쭉 올라가는 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유럽이거든요. 그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공주는 좀 반등을 좀 했는데요. 항공기 보안 탑승,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항에 가시면 뭐 국내선이건 국제선인가 어딘가 수색 그 소지품 내고 통과하는 그 보면 거기서 정확히 숫자가 체크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를 체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요번에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 이제 하루에 찍었다는 겁니다. 일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초 대비 지금까지 보면 전년 대비 한 70%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100만 명을 찍었다는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늘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사우스웨스트도 뭐 0.4% 조금 올라갔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다만 여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주가는 오늘 뭐 소폭 올랐는데 보잉인데요. 보잉이 이제 어저께 그 유럽에서 다시 재취항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언급했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그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에서 12월 말에 운항 스케줄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아메리칸 항공에서 한 거고 미국 항공교통부에서 아직 허가가 난 적이 없는데 12월 말을 그러니까 불과 2달밖에 안 남은데 넣었다는 거를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좀 지금 상황과는 너무 대조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면서 증시 고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 국면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투자 전략가 한 얘기인데요. 지난주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50, 3,580이 고점이었는데요. S&P 500이 그걸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지난 그 11월 이후에 하면서 지난 그 3월부터 계속해서 고점이었고 지난번에 하락할 때 그 저점이 또 3,200 정도였거든요. 10% 조정 보였기 때문에 그런 10% 조정 그때까지 추가적인 어떤 그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 당장 2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선 2주 앞두고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결국은 20일 날 또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하기로 했고 지금 뭐 테스트 받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하겠지만 그 안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소한 이 마이클 윌슨 표현되면 최소한 11월 초까지 대통령 선거까지는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주택시장 지표도 확인하고 가야겠죠. 네. 오늘 이제 의외에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관련 지표가 오늘 다시 한번 나왔는데요. 주택 건설 지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 관련해서는 허가 면적도 있고 착공 면적도 있고 뭐 주택 가격 지표도 있고 있는데 오늘 보여드린 것은 주택 시장 지수란 것이 있습니다. 그 주택 건설협회랑 웰스파고 같이 발표하는 건데 하우징 마켓 인덱스입니다. 딱 그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85란 숫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사상 최고 숫자가 2개월 연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택 시장이 상당히 화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 화랑이라는 것이 뭐 상당 부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경기 어렵지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 전세 가격이 올라간 거 다 같은 논리인데 미국은 약간 또 다르지만 어찌됐건 모기지 금리 이렇게 낮고 지금 다운타운에서 왜 굳이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나는 좀 주택가로 가겠다? 아니면 주택가에서도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좀 교회 나가면 내가 도심에 나갈 일이 별로 없고 학교도 요즘 대학교도 온라인인데 굳이 내가 다운타운에 살아야 되고 비싼 주택가보다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양한 이유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당연히 주택 건설 업체가 좋겠죠. 그것이 보면 로스랑 레나랑 톨 브라더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가 하다가 레나 같은 것도 사상 최고가에서 오늘 이제 다른 요인들 때문에 다 조금씩 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을 좀 뛰어넘으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 그리고
다들 아시는 브랜드로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당연히 단지 조그만 콘도에 있어서 콘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베드룸, 투베드룸이 아주 고급 아니면 진짜 작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 좀 나가다 보면 TV도 큰 걸 산다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이고요. 주택으로 가면 대부분 이제 지하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이제 AV룸 같은 거, 레크레이션룸으로 하면서 큰 거 하고 오디오 시설 쫙 갖춰놓고 이런 거 네. 하고 카라오케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갖다 놓으면 사러 가는 거거든요. 이게 베스트바이 가는 거거든요. 베스트바이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또 사상치 효과를 갖고요. 관련해서 로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로스, 홈디포 이런 것들이 강한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린 건데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주부님들 아실 텐데요. 실리 침대 아시잖아요. 실리 네. 침대하고 실리가 이제 템퍼랑 합치면서 요즘은 템퍼 실리라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거 다 합니다. 지금 이 브랜드요. 바로 그 템퍼 실리의 그 브랜드거든요. 사상치 효과입니다. 이거요. 사상치 효과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광고 보시고 갖고 계시면 계실 겁니다. 요즘 안마의자를 하지만 그 전에 보면 리크라이닝 체어 많이 하면 다 레이지보이 다 아시잖아요. 레이지보이가 상장되는 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레이지보이 사상치 효과입니다, 지금요. 이런 레이지보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소파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사상치 효과가 지금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돈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사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심에 있는 소위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LA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콘도에 비해서 저 외곽으로 났을 때 집 가격 차이가 엄청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거에서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많은 이제 미국의 동생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재택근무하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개인적인 저희 딸 얘기를 하면 딸도 재택근무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집에 있는 의자나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불평을 저희 딸뿐만 아니라 했을 거 아닙니까? 의자도 사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무실에서 의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 돈을 주는 거죠. 굴 같은 돈을 1,000불, 2,000불 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막 쓰라고. 네. 돈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도 좀 의자가 불편하지 않나요? 네.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럼 이제 그 미국의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실적 시즌 2주차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정확하게 50여 개 기업이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80여 개 나왔는데요. 지난주까지 발표된 걸 보면 86%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했고요. 82% 기업이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1주밖에 안 됐고 50여 개 기업밖에 안 했지만 지난주 초 대비 이익 전망이 확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초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1%가 전망됐는데요. 또 50여 개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18.4% 나왔고요. 지난주는 11개 섹터 중에 8개 섹터가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은 모든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드리냐면 생각보다 이익이 괜찮다라는 걸 보셔야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익 전망 자체가 올라가면서 예상 주당 이익은 올라가고 주가는 재미없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매수 시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년 대비 매출까지 지금까지 늘어난 거는 헬스케어가 유일합니다. 1.6%가 매출 자체가 늘어났고요. 이익이 가장 크게 줄어든 섹터는 61.5%가 줄어든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항공업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섹터는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실시간으로 또 함께 분석을 해주실 거죠? 네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